자,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선생님이랑 함께 여러 가지 사각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행사변형에 대한 거를 공부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평행사변형 공부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 뭐 직사각형이라던가 마름모, 정사각형, 등변사다리꼴 이렇게 특징적인 사각형들은 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먼저 직사각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자, 직사각형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각형을 우리가 직사각형이라고 하나요? 자,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 하니까 기호로 간단하게 쓸 수 있겠네요. 네 개의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 모두 같은데 몇 도로 같아요? 자, 내각의 총합을 이용을 해주면 네 각의 크기가 모두 90도로 같은 이러한 사각형을 우리는 직사각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설마 무슨 뜻인지 모르는 학생은 없지요. 자, 이거 90도로 같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 직사각형에는 어떠한 성질이 있을까 알아봤더니 직사각형의 이 대각선, 두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자, 역시 기호로 써주면 AC와 BD의 길이가 같다라는 성질이 있는데, 그러면 자, 성질이라는 것은 증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고 왜 같은지 정확하게 증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용을 해야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평행사변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 5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몇 번째 조건에 의해서 이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라고 할 수 있나요? 5가지 조건 중에서 그렇죠. 자, 3번째 조건,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 대각의 크기가 각각 90도로 같기 때문에 이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의 모든 성질을 다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을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가정결론 쓰고 증명을 하는 게 제일 좋은 증명이죠. 여기 지금 써있는 이 4개의 크기가 각이 같다라는 게 직사각형 정의가 되니까 이게 가정이겠죠. 그리고 증명하려고 하는 결론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이게 결론이고, 그러면 증명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 길이가 포함되어져 있는 합동인 삼각형 가지고 증명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AC와 BD가 포함된 합동인 삼각형 누구 있나 봤더니 삼각형 ABC와 삼각형 DCB 합동됩니다. 자, 바로 합동 보이시나요? 바로 갈게요. 자, 이런 것까지 합동을 다 써주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합동 조건 뭔가요? 자,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대응하는 두 쌍의 편의 길이가 각각 같다라는 거, 그 다음에 BC가 공통이다라는 거, 그리고 껴있는 각이 어때요? 90도, 90도 같죠? 그래서 얘는 SAS로 합동이다. SAS로 합동이기 때문에 대응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성질에 의해서 대각선 AC와 BD의 길이는 서로 같다. 자, 평행사변형에서는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라는 성질이 있었고요. 그리고 직사각형에서는 두 대각선의 길이가 이등분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길이가 같다라는 것까지. 자, 평행사변형에서 직사각형으로 오면서 그 관계까지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름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름모는 어떤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하죠? 자,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을 마름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다 라는 명제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이죠. 자, 참이라면 왜 참인지까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마름모는 왜 평행사변형이 되나요? 자,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 5가지 중에서 몇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그렇죠. 2번째 조건. 자, 대응하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라는 그 성질에 의해서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다라는 명제는 참이 되겠고, 그러면 마름모는 또 어떤 성질이 있나 봤더니 직사각형에서는 2개의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성질이 있었고요. 자, 마름모에서는 이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기호로 쓰면 AC와 BD가 서로 직교한다,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분명히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수직만 되는 게 아니라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는 성질에 의해서 수직 이등분한다라는 그러한 성질을 갖겠죠. 그러면 자, 이 대각선이 어떻게 직교한다라는 거 보여줘야 되겠어요. 그럼 증명을 해줄 거면 자, 역시 아까 했던 것처럼 이게 가정, 이게 결론 해서 그걸 증명하면 될 텐데 합동 이용해가지고 여기도 바로 보여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삼각형을 어디를 해볼까 봤더니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자, 두 개를 하기 위해서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삼각형 ABO와 삼각형 자, ADO는 합동이 됩니다. 자, 무슨 조건 합동이죠? 바로 보이나요? 바로 보여야죠. 자, 마름모니까 대각선. 마름모니까 대각선이 아니라 자, 네 변의 길이가 다 같아서 여기 변의 길이 같고요.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이기도 하니까 여기 서로 이등분하고 얘는 공통. 그래서 얘는 SSS 합동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SSS 합동이기 때문에 대응각의 크기. 자, 대응각의 크기인 각 AOB와 각 AOD의 크기는 같은데 두 개 각의 합이 몇 도? 두 개 각의 합이 180도가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180도가 되니까 두 개의 각의 합의 크기가 180도 각의 크기 서로 같아요. 그래서 서로 직교한다. 대각선 AC와 BD는 직교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벌써 우리가 평행사변형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그리고 직사각형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그리고 마름모 대각선이 서로 수직 이등분한다. 이렇게 구분하고 계시죠? 자, 이번에는 정사각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정사각형은 어떤 사각형이죠? 네 변의 길이가 같고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정사각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 네 변의 길이 AB와 BC, CD, DA 자, 이렇게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네 각의 크기가 다 같은 사각형을 우리는 정사각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라 얘 봐라. 그렇다면 정사각형은 마름모이다. 참인가요? 그렇죠. 당연히 참이죠. 그리고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라는 것도 역시 참. 정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라는 것도 당연히 참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정사각형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마름모의 성질들을 모두 다 만족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정사각형엔 어떤 성질이 있나 봤더니 마름모이기도 하고 직사각형이기도 한 것이 바로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자, 대각선이 길이가 서로 어때요? 같죠? 같고 서로 직교도 하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고 그리고 대각선이 서로 직교한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우리 따로 증명할 필요도 없겠고 직사각형이기도 하니까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대각선 길이 같다라고 할 수 있고 또 마름모이기도 하니까 마름모의 성질에 의해서 대각선이 서로 직교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네 개의 길이, 요 네 개의 길이가 완전히 다 똑같고 서로 직교한다라는 거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사각형들이 지금 벌써 지금 몇 가지를 했어요.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이런 것들을 했는데 아까 선생님이 계속 자,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다 라는 명제는 참이었죠. 그러면 반대로 평행사변형은 마름모이다 라는 명제는 참이 되나요? 그렇지 못하죠. 그죠? 마름모의 성질을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직사각형은 마름모이다 라는 그러한 명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직사각형은 마름모이다. 자, 이렇게 포함관계를 설명할 수 있나요? 직사각형이 마름모의 성질을 만족하거나 또 네 변의 길이가 같아야지 마름모가 되는데 직사각형은 그렇게 되지 못해요. 그렇다면 반대로 마름모는 직사각형이다 라는 명제는 어때요? 역시 네 변의 길이는 같지만 네 각의 크기가 같지는 않기 네 각의 크기까지 같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이 어렵나? 자, 그래서 마름모는 직사각형이다 라는 명제 또는 직사각형은 마름모이다 라는 명제는
둘 다 거짓이 됩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지금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또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다.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이러한 명제들이 모두 다 참이라는 건 했고요. 그리고 직사각형이 마름모이다 라는 건 거짓. 또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다 라는 것도 거짓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다 라는 것은 거짓인데, 그러면 평행사변형에 뭔가 특별한 조건이 추가된다면 우리는 직사각형이라고도 마름모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조건이 추가가 돼야 될지 그거를 알아야 되겠고, 그거는 마름모나 직사각형의 정의 그리고 성질하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조건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꼭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시켜줘야 될 필요는 없고,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5개 다 만족할 거 없잖아요. 그거 중에 하나만 하면 되듯이 여기도 한 개만 만족을 해도 직사각형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평행사변형의 한 각의 크기가 직각이다 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그 평행사변형은 마름모 직사각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명제를 잘 봐야 돼요. 평행사변형에서 한 각이 직각이다. 이게 직사각형이 되는 거지, 한 각의 크기가 90도인 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건 당연히 참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한 각이 직각이라면 이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의해서 각 A가 직각이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각 A가 직각이 되면 대응하는 두 쌍의 각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각 C의 크기와 각 A의 크기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평행선의 성질에 의해서 두 직선이 평행할 때 동측 내각의 합은 몇 도가 되나요? 180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A하고 B를 더해서 180도, 또 C하고 D를 더해서도 180도, 이렇게 해서 A와 C가 같고 B와 D가 같은데 두 개를 더해서 180도가 돼야 되고, 또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도 180도가 돼야 되니까 결국은 자, 한 각이 90도이면 얘도 90도, 얘도 90도,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개 각의 크기가 모두 90도가 되기 때문에 한 각만 직각이다라고 얘기를 해줘도 그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또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주면 되냐면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이 있다면 이것은 직사각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이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길이가 같아지고 이렇게 길이가 같아지니까 여기는 한번 써줘야 되겠네요. 길이 같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삼각형 ABC와 그리고 삼각형 DCB라는 삼각형이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서 지금 S 대각선 길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SSS로 합동이 됩니다. 그러면 또 평행선 성질 했던 것처럼 여기가 지금 여기 합동이니까 대응 각의 크기가 같아지죠. 그래서 각 B와 각 C의 크기가 같아지고, 그리고 두 개 합이 180도가 돼야 되니까 각 B가 90도가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한 각이 직각이라는 조건 추가가 돼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요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이 추가돼도 그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평행사변형에서 어떤 조건이 추가될 때 마름모가 될 수 있는지, 역시 여기에도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자, 마름모의 정의가 뭐였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평행사변형에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이 추가되면 그 평행사변형은 마름모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역시 평행사변형 성질에 의해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 A, B와, 자, 두 번째를 또 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만 해볼게요. A, B와 이웃하는 거 BC 길이가 같다라고 하면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의해서 BC와 AD의 길이가 같아지고
AB와 DC의 길이가 같아지니까 결국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지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에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는 조건만 추가되면 그 평행사변형은 마름모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조건은 아까 직사각형과 비슷하게 대각선을 이용해 가지고 표현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마름모의 대각선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직교했었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각선이 서로 직교한다라는 조건이 추가되면 그 평행사변형은 마름모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대각선, 이 대각선과 이 대각선이 서로 직교한다 그랬어요. 자, 직교한다고 하면 여기 삼각형이 서로 합동인 거 바로 보이시죠? 무슨 조건으로 합동인가요? 또 여기 우리 살짝 쿵 B를 써줘야 O를 써줘야 되겠죠? 자, 삼각형 ABO와 삼각형 ADO가 SAS로 합동이죠. 여기 직교하고 평행사변형 성질이고 공통이니까 이렇게 해서 SAS로 합동이 되니까 대응변인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되는데 분명히 평행사변형에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마름모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대각선이 직교한다라는 조건이 추가되면 그 평행사변형은 마름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그러면 정사각형이 되려면 어떻게 될지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라는 명제는 참이 될 수 없죠. 정확하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직사각형에 어떤 조건이 추가돼야 정사각형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직사각형은 네 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인데 정사각형은 네 각과 네 변의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직사각형의 조건에 마름모의 조건이 추가가 된다면 그 사각형은 정사각형이 될 수 있죠. 반대로 마름모 조건에 직사각형 조건이 추가된다면 그 사각형도 역시 정사각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직사각형의 대각선이 서로 직교한다면 그 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마름모의 한 각이 직각이라면 그 사각형도 역시 정사각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름모와 정사각형의 교집합이 바로 마름모와 정사각형이라고 그랬나요? 혹시 선생님이? 다시. 자, 마름모와 직사각형의 교집합이 바로 정사각형이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면 되겠는데 그렇다면 평행사변형에서 정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자, 평행사변형에서 직사각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과 그런데 직사각형만 되면 안 되니까 마름모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자, 이 두 개의 조건이 모두 추가가 된다면 그 평행사변형은 정사각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직사각형도 되고 마름모도 되는 그 조건이 각각 한 개씩 반드시 추가가 될 때 평행사변형은 정사각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자, 평행사변형에서 직사각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두 가지, 둘 중에 하나. 그리고 평행사변형에서 마름모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역시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만족을 시켜주면 되죠. 그런데 평행사변형에서 정사각형이 될 거면 직사각형이 될 조건 중에서 하나, 그리고 마름모가 될 조건 중에서 하나를 만족해주면 되기 때문에 모두 네 가지로 표현을 해줄 수 있겠죠. 평행사변형의 한 각이 직각이고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또는 평행사변형의 한 각이 직각이고 대각선이 서로 직교한다. 이런 식으로 짝을 맞춰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길이 같고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또는 요거 같이 이렇게 짝을 맞춰가지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에서 정사각형이 될 수 있는 조건은 훨씬 복잡하지만 복잡하니까 결국 네 가지나 나온다는 거 꼭 구분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각형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자, 여기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번 쭉 해보도록 할게요.
평행사변형과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평행사변형에서 직사각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자 그런 걸 해볼 건데 가만히 있어라. 평행사변형 말고 평행사변형 이전에 또 어떤 사각형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사각형은 특별한 성질이 없어서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자 어떤 사각형이 있죠? 그냥 사각형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사각형에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자 이런 조건이 있으면 이런 사각형을 우리는 사다리꼴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다리꼴에서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 이 쌍이 한 쌍이 평행하니까 나머지 A, B와 C, D가 평행하다라는 조건이 추가되면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은 어떠한 특징이 있었나요? 자, 선생님이 대각선이 매우 중요한 그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대각선에 그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평행사변형에서는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라는 조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 길이 서로 2등분하는 이런 거 나왔고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기도 하니까 2등분도 되지만 두 직사각형 길이가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4개 길이가 모두 다 똑같다라고 할 수 있겠고 마름모는 서로 수직 2등분한다라는 거 있었죠. 자, 수직이 되고 2등분한다라는 거. 자, 어떻게 지금 다른지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정사각형은 어때요? 당연히 4개 길이 완전히 같고 수직도 되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본격적으로 필요한 조건들 아까 얘기했죠.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 2개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죠? 한 각의 크기가 직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건은 각 A가 90도이다 라고 써도 되겠고 각 B가 90도다 라고 써도 되겠고 어떤 식으로 여튼 한 각이 직각이 되거나 또는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면 되는 거죠. AC와 BD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하면 그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될 거면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거나 대각선이 서로 직교하면 된다 그랬어요. AC와 BD가 서로 직교합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자,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마름모의 조건을 만족시켜주면 되니까 직사각형의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거나 직사각형의 대각선이 서로 직교한다면 이것은 정사각형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반대로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마름모의 한 각이 직각이다라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마름모의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이 추가되면 이것은 정사각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사다리꼴 중에서 약간 좀 특별한 사다리꼴인 등변사다리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 등변사다리꼴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각형인지 정의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자, 사다리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인데 등변사다리꼴은 이등변 삼각형을 밑변에 평행하게 잘라준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등변사다리꼴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 이렇게 해서 기호로 정확하게 쓰고 기호를 보고서 말로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등변사다리꼴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을 우리는 등변사다리꼴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조건이 추가되면서 또 여러 가지 성질을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어떤 성질이 있나 봤더니 등변사다리꼴이기 때문에 먼저 A, B의 길이와 DC의 길이가 같다라는 성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AB와 DC의 길이가 같다라는 건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냐면 여기 뭐 D라는 점에서 그어도 좋고 A라는 점에서 그어도 좋아요. 자, D에서 AB의 평행한 선분을 한번 그어볼게요.
자, 뒤에서 AB에 이렇게 평행한 선분을 그어줬더니 여기 지금 사각형 ABED는 무슨 사각형이 되나요? 평행사변형이죠. 지금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평행하고 평행하게 그었기 때문에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면서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자,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요거 무슨 변이죠? 대형변, 대변이죠. 대변의 길이가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대변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선생님이. 자, 대변의 길이가 같고요. 그 다음에 평행선을 그었기 때문에 평행선의 성질에 의해서 요 각과 요 각의 크기는 같죠. 무슨 각인가요? 또 생각 안 나는 거? 아닙니다. 생각났어요. 동의각이요. 자, 동의각이어서 크기가 같고 정의에 의해서 각 B와 각 C는 같죠. 두 밑각의 크기. 그래서 결국은 이 각 DEC와 각 DCE가 같아지면서 DEC라는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 그렇게 되니까 요 DE의 길이와 DC의 길이가 같아지고 평행사변형이어서 AB와 DE의 길이가 같았으니까 결국은 AB와 DC의 길이가 같아지는 등변 사다리꼴에서 AB와 DC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 보조선을 하나 그어서 증명을 할 수가 있죠. 요 보조선 긋는 거 잊지 마시고요. 등변 사다리꼴 첫 번째 이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성질 나왔고 두 번째에는 또 어떤 성질이 있냐면 대각선 AC와 BD의 길이가 같다라는 성질이 나와요.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지금 여러 가지 사각형에서 우리가 대각선에 관한 것이 지금 모든 사각형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주의 깊게 공부해야 된다 그랬죠? 대각선 AC와 BD의 길이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지금 보여줄 수 있을까 봤더니 삼각형 합동 바로 보여줄 수 있죠. 아까 직사각형에서 대각선 길이 같다 보여줬던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CB라는 삼각형 보세요. 자, DCB라는 삼각형 보면은 여기 첫 번째 등변 사다리꼴 성질에서 길이 같다라는 거 증명했고요. 여기 공통이고요. 그리고 등변 사다리꼴 정의에 의해서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띄인 각의 크기가 같아져요. 그래서 삼각형이 SAS로 합동이 되기 때문에 AC와 BD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다는 거죠. 그래서 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라는 명제가 있다면 그 명제는 당연히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거 정확하게 구분해 줘야 되겠죠. 자, 등변 사다리꼴의 성질을 우리가 지금 두 개를 공부했는데 더 있어요.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거는 또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이 사각형 등변 사다리꼴에서 세 번째 거는 어떤 성질이 나오냐면 각 BAD의 크기와 각 CDA의 크기가 서로 같다는 성질 나옵니다. 자, 이거는 따로 뭐 더 증명을 할 필요도 없이 금방 간단하게 나오죠. 사다리꼴 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두 밑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동측 내각의 합에 의해서 이 두 개 각의 크기도 당연히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더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각선. 자, 대각선에 대한 거 여러 가지 사각형에서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각선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는데 아까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건 했어요. 그런데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놨을 때 이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평행사변형에서는 서로 길이가 같지는 않지만 이등분을 했죠. 등변 사다리꼴에서는 이등분을 하지는 않지만 대각선의 길이는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어떤 게 나오냐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죠. ASA로 합동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길이와 요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집니다. 그래서 서로 이등분을 하지는 않지만 위에 있는 대각선 AO와 DO의 길이가 같고 아래에 있는 대각선, 아래쪽 대각선 BO와 CO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변 사다리꼴에 지금 네 가지 성질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은 증명을 하는 걸로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증명까지 할 수 있어야 되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문제 풀 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성질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사각형의 포함 관계를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나타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 사각형에서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각형을 사다리꼴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사다리꼴에서 나머지 한 쌍까지 평행하다 라는 조건이 추가되면 뭐였어요? 평행사변형이었죠. 자, 이런 식으로 사각형의 집합을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평행사변형 안에 들어있는 이러한 사각형은 어떤 사각형일 수 있겠어요? 평행사변형에 자, 어떤 조건이 추가가 되면 우리는 그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어떤 조건이 추가되는지는 너무 여러 번 강조했으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얼른 또 생각해 줘야 되겠죠? 두 가지. 그다음에 평행사변형에 또 특별한 조건이 추가되면 그 사각형은 마름모다 라고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직사각형도 되고 마름모도 되는 여기 안에는 어떤 사각형이 들어있겠어요? 그렇죠? 정사각형이 들어있겠죠? 자, 정사각형은 세로로 써줘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각형의 포함 관계를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줄 수 있고, 이 여러 가지 사각형을 공부를 했더니 대각선의 성질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각형의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는 사각형은 어떤 게 있었나요? 대각선이 이등분한다는 것은 평행사변형이기만 하면 다 이등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이 사각형들은 모두 대각선이 이등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어떤 사각형이 있어요?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건 직사각형과 정사각형,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지금 좀 전에 누가 있었나요? 등변사다리꼴 있었죠? 그래서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직사각형, 정사각형, 등변사다리꼴, 그리고 대각선이 서로 수직 이등분하는 사각형은 마름모와 정사각형이었고요. 그리고 길이도 같고 수직 이등분까지 하는 사각형이라면 당연히 정사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벤 다이어그램에서 여러분이 주의를 해줘야 될 것은 뭐냐면, 선생님이 아까 수업하다가 얘기를 했지만 직사각형과 마름모 사이의 포함 관계예요. 자, 직사각형이면 마름모다 얘기할 수 없고 마름모이면 직사각형이다 라는 것도 얘기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포함되지 않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자, 평행사변형이면 사다리꼴이다 라는 명제는 참이지만 평행사변형이면 등변사다리꼴이다 라는 명제는 어떤가요? 평행사변형과 등변사다리꼴 봤을 때 이것도 역시 서로 포함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등변사다리꼴 대각선 길이가 서로 같은데 평행사변형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이 사다리꼴의 부분집합은 되지만 등변사다리꼴의 부분집합은 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사각형들의 포함 관계 그리고 대각선의 성질 정확하게 구분해서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